자, 이제 우리가 3편인데요. 3편 문제는 저는 오히려 제일 쉽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제 3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되셔도 모집인이 되신 다음에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가 짧고요. 뭐 사지선다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3편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고요. 문제가 나오는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우리가 맞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 이제 그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 통합법 같은 경우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변액보험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 관계의 어떤 그런 근간을 해주는 법은 상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험 뭐 이런 등록이나 허가 신고해주는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규율하는 부분들은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점 구조 이런 거죠.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이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게 아니고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의 제4편 이라고 하는 게 보험편입니다. 그래서 상법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되었고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은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보험업 인허가 관련 사항이 아니라 인허가 관련 사항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생명보험 감독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이 맞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법률 근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법률 근거는 상법의 제4편 보험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거나 뭐 종목의 뭐 어떤 허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법과 내용이 비슷해요. 법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니까 공동행위 관련된 거고요. 금융산업 구조 개선이니까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계약의 특징 있죠. 뭐 분료식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그 다음에 뭐 부합 계약이다, 신의 성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은 대표적인 요식 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계약입니다. 불요식 계약, 청약과 승낙으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생명보험 계약의 선의계약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작성자가 누굽니까? 보험회사의 청약이죠. 청약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합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합계약성의 원칙. 니네들이 맞으면 내 이 청약에 동의하면 계약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의계약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으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우리가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게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합 계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납입 의무는 계약 성립 요건이 당연히 아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생명보험 상품의 특약.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과 특약이라고 하는 특별약관의 줄임말인 특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주계약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특별약관은 아무리 많아도 특약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약은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특약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안 됩니다. 특약은 특약이니까 특약만으로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100개든 관계없이 특약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여러 개로 연합이 되어도 복합적으로 특약이 복합되어도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이자 적립 방식 중에 이율이 만기까지 고정된 거, 고정,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 예, 이게 정해지다라고 할 때 정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확정. 예, 이 두 개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금리형 보험입니다. 자, 이런 문제처럼 우리가 이제 이자 적립 방식으로 이율이 만기까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그래서 금리에 연동돼서 지급하느냐, 아니면은 자산에 연계해서 지급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실적 배당을 받는 변액 상품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위험성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실적 배당형 위험이 제일 높지만 위험이 높은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죠?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보험이 자산 연계형 보험이다.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틀리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뭡니까? 실적 배당형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덤으로 같이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율이 만기까지 고정된 확정금리형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종신보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유니버설 보험, 장애인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보통 5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종신보험은 반드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요, 불과 5페이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종신보험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망보장성 보험입니다. 사망보장성 보험이에요. 사망이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보험이지 반드시 모든 사망보험이 종신보험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망보험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보험이 있고 기간을 정한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모두 종신보험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중에는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뭐가 되냐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은 변액보험으로도 설계가 변액종신보험 가능하고요.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생활을 위해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사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죽어서 우리 누구든지 죽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식이 먼저 죽는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모가 죽으면서 자기가 자식들에게 가족들 남아있는 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 뭐라고요? 네,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죽으면 주는 보험이 우리가 종신보험. 그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범위 안에서 죽어야지 그런 보험을 주는, 보험금을 주는 그런 보험을 우리가 사망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어린이보험도 반드시 나와요. 어린이보험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교육보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보험하고 교육보험을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것은 어린이보험은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고요. 보장성 보험이고 교육보험은 저축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을 구분할 때 보장성 보험을 정의할 때요. 내가 낸 보험료가 있는데 내가 낸 보험료가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보험금보다 많거나 같으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낸 보험료가 나중에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포함해서 만기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다, 또는 저축성 보험이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다음 중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축성 보험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만기에 받는 보험료가 큰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만기에 받는 보험료가 큰 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면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그런 저축성 보험에는 교육보험과 연금보험이 있고요. 보장성 보험에는 어린이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뭐 질병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은 우리가 처음에는 교육보험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교육보험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교육보험이 교보생명이 옛날에 대한교육보험이었죠. 대한교육보험회사였죠. 근데 그게 교보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학비 내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교육보험을 가입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교육보험은 저축보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을 해도 우리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 안전사고는 맞는데 사기 노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15세 미만에 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긴 하지만 사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은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보장성 보험은 사망을 보장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린이가 죽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의 사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보장이 어린이 보험이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보험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유니버설 보험, 장애인 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 그 다음에 변액보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도 우리가 장애인도 일반적인 사람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이런 절차들, 가입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도 특별히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동일하게 일반인과 동일한 차별화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한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보험 문제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뭐 보험료를 뭐 보험금이 다르다 할 수는 있지만 가입 과정이나 심사 절차가 차등적으로 뭐 보험, 왜냐면 장애인이 좀 약자는 맞지 않습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한다? 틀린 겁니다. 보험료는 사업비나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이자율 때문에 우리가 그 보험료를 싸게 해줍니다. 보험료가 좀 싼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절차나 심사 절차는 어떻다고요? 예,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의 또는 차등적인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잖아요.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신연금형이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합연금형으로 받는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말이에요.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연금보험 형태가 뭐라고요? 예, 종신연금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 기간 중에는 우리가 기간 중에는 이자만 받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뭐죠? 예, 내가 죽어서 받는 연금일 경우에는 이자만 받다가 내가 죽으면 연금으로 그 연금 보험금을 받는 거, 사망보험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상속연금형입니다. 그래서 연금 기간 중에 뭐 이자만 받는 거 상속연금형이다. 요거 같이 시험에도 또 최근에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연금 금액이 내가 지급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럼 정해져 있는 거 확정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금의 지급 형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 그 다음에 혼합연금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 개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은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이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험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상품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당연히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해 줍니다. 근데 해지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해지환급금까지 보장을 해주면 변액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은 해지 환급금을 보증해 주는 경우는 어떤 보험도 없어요. 해지 환급금을 최저 보증해 주는 보험 상품은 없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최저 보증해 준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에 사망했을 때 주는 보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기보험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기간을 10년 이상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종신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10년 이상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종신으로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연금, 우리가 퇴직금인데 일시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우대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답은 가나다 모두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 푸는 요령 중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 뭐 반드시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모두 이런 용어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뒤에 뭐뭐만으로 끝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틀린 지문일 수 있으니까 의심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3편 문제는요. 범위가 좁고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종신 또는 어린이 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험, 그 다음에 변액보험, 장애인 보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꼭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한 5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어떤 보험 계약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생명보험 계약의 그런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범위가 짧은 만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파트로 꼭 3편을 공략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